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롯데정보통신 두 번째인데요.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I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는 뻔한데요. SM과 SI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SM 사업은 이제 유지 보수라고 보통 하죠. 그룹 내 유통, 식품, 화학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의 그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있고요. SI 사업은 SOC 금양 민간 기업의 SI 사업과 AS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부 매출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임직원은 3,000명 정도 되고 18년 7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장이 4개 IDC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데이터 센터가. 지배 구조는 롯데지주가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이 있고 칼리버스 100%, 중앙제어 50% 지분을 갖고 있고 주주는 롯데지주가 65%고 나머지는 이제 비중이 작고요. 시가 배당이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20% 정도 되고 배당 성향이 최근에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롯데지주가 대주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사업 부문은 SM과 SI 이 두 부문으로 되어 있고 그 SI 쪽이 83%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룹 캡티브 물량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LG CNS나 삼성 SDS 같이 이제 SK CNC나 그룹사 그런 SI를 맡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왜 상장했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사실 주식으로서 크게 이렇게 투자할 가치는 없죠. 근데 이 성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러면서 좀 투자 매력도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적을 보면 17년도에서 18년도 이제 커졌습니다. 인수합병을 하면서 커졌던 것 같고 매출이 그 이후로는 매출이 조금씩 성장을 했죠. 지금 3년 만에 꽤 성장을 했고 10% 이상 성장했고 올해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17년도 이제 제외하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4%에서 5% 사이고 올해 이제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매출이 5.8% 증가, 영업이익은 50%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늘었다는 게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익률이 언젠가 나오면 그때 이제 주가가 팡 튀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났고요. 이게 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투자 비용이 들어갔고, 또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 인수한 자회사를 연결 편입을 하면서 영업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깎아먹는 요인이 됐고요. 3분기만 따로 띄어서 보면은 매출이 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6%, 상반기보다는 감소폭이 줄었고 2분기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요인이 있고요. 3분기만 보면 신사업 추진 및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매출이 증가했다. 이게 이제 캡티브라서 이런 캡티브로만 이렇게 계속 매출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주가가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개선됐는데 매출 확대 및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이익 개선됐다. 근데 신규 자회사 편입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요인이 크고 3분기만 가지고 보면은 매출이 계속 성장을 했죠. 8% 성장, 5.8%.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이 결국은 주가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주식의 매력도가 이런 매출이 증가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매출이 8%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23.6% 감소했다. 3분기. SI 쪽이 비중이 높죠. 누적으로 봐도. SM은 이 정도고요. 근데 이런 구분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다 그룹사 물량.
그래서 IBK 투자증권이 이게 이제 5월 달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뭐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예상이 좀 정확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컸었다. 상반기 1분기, 2분기 다 안 좋았던 게 그래서 1분기에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증가했다. 근데 지금 3분기를 보면은 증가한 인건비가 그룹사 사업에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판가에 그 전가가 된 겁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만큼 프로젝트를 할 때 단가를 인상하면서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그 23.6% 감소한 것 중에 자회사 연결 편입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적자폭이 감소하게 되면은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QQ로 개선이 되었고 내년 전망을 보면 8월 달에 EV 플랫폼을 이제 개설을 해갖고 일단 계열사 쪽에 납품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제어 내용인데 건설 중에 충전기 생산 공장이 23년 완공하면은 매출 및 실적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뉴스만 갖고도 이게 주가가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늘면은 당장 이익이 안 나와도 이게 계속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와치할 그 가치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다양한 신사업 진출에 따른 플랫폼 전환 수요와 디지털 전환 수요 이게 이제 캡티브 쪽인데 그래서 캡티브 쪽도 실적이 수주할 게 많이 있고 또 인수한 기업 때문에 좋아지고 그래서 그림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음, 다 그 내용이고요. 내년 포인트가 IT 서비스 투자 확대, 이제 그룹사에서 투자를 확대하니까 캡티브 물량이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증가하고 자회사 실적 개선 이게 이제 그 신성장 사업이죠. 그래서 캡티브 물량 확대와 자회사 실적 개선, 성장 사업 매출 확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기차 충전 사업하는 중앙제어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별로죠. 이렇게 늘지도 않고 줄었다 늘었다 이게 반복을 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작죠. 2.7억. 많을 때가 25억인데 오히려 줄었죠. 이익률이 뭐 계속 줄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인수해갖고 롯데그룹에서 인수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주가의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캡티브 쪽에서 뭐 늘고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이게 8월달 기사인데 전기차 충전 운영 사업에 진출했다. 이게 중요하죠. 여태까지는 제조입니다, 제조. 요거 인수되기 전까지는 제조한 거 이제 판매하고 이런 거인데 운영 사업이 더 이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수하면서 스틱 얼터너티브 자산 운용에서 이제 3자 배정으로 여기서 투자자가 끼어들었는데 5년 내에 그 IPO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이 풋백 옵션이라고 하죠. IPO를 안 하면 이제 뭐 IRR 3%를 더해서 뭐 어떻게 이제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실적을 개선을 매출하고 이런 걸 해서 실적 개선을 당연히 시키겠죠. 뭐 신규 사업이 중요하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칼리보스 120억에 인수하고 70억 추가 투자해서 총 190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이게 매출로 이제 언젠가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 가전식품, 홈쇼핑, 시네마 이런 데에서 이제 활용을 할 것 같고요. 중앙제휴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신세계 롯데정보통신하고 SK 시그넷이라고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7배나 올랐더라고요. 최고점으로 하면 그 지금 한 4배 정도 오른 상태인데 2,300억이에요. 오르기 전에 사실 샀었어요, 저. 근데 지금은 좀 지금 영업이익이 24억인데 시총이 2,300억이니까 이게 작년 실적 기준이거든요. 이제 그럼 PER이
100이 넘는다.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그 너무 비싸죠. 근데 하여튼 비교를 해봤는데 뭐 매출 사이즈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SK 시그널이 제일 작고 근데 수출이 70%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밸류를 받는 것 같고 영업이익은 신세계 INC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이제 매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총이 지금 이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매출 차이 때문에 비용만 조절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경영진의 의지에 달려 있죠. 그래서 시총 차이가 나는 것 같고 M&A 행보에 있어서도 롯데정보통신이 훨씬 빠릅니다. 신세계 INC보다. 그게 참 아쉽죠. 영업이익률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고 그 PER을 높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롯데정보통신은 그 외부 매출 비중이 타사 대비해서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꽤 커서 의외고 그래서 신세계 IC가 저는 이제 싸니까 이거를 더 픽을 했는데 좀 아쉽죠. 뭐 괜히 뭐 그 뭐 뭐죠? 코리안 시리즈 가갖고 회장이 그런 거나 응원하고 그래서 주가를 좀 올려야 될 텐데 신세계 INC가 굉장히 그 행보가 저는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에 비해서 같은 대기업인데 왜 이렇게 느릴까? 그러니까 참 여기도 오너 2세고 여기도 그런데 그 좀만 이제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좀 아쉽죠. 근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뭐 롯데가 더 빠르니까 둘 다 그래서 리서치를 한 거고 뭐 스터디할 가치가 있죠. 그 시그넷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많지만 뭐 좀 너무 비싸서 그렇고 올해 실적만 보면은 올해는 실적으로 보면 신세계 INC가 앞질렀을 겁니다. 소폭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어닝 쇼크고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44%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만 나오면 팡팡 튀는 거가 있어서 이런 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부채 비율 뭐 80%밖에 안 되고 현금성 금융자산 1,100억, 뭐 차입금이 꽤 많아갖고 이자 비용이 2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캡티브 물량하고 그룹사 성장 수혜를 받는다. 전기차 충전과 메타버스.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실적 부진 요인은 투자 비용, 인건비 증가, 자회사 연결 편입. 근데 그 자회사가 적자다. 캡티브 비중이 55%밖에 되지 않는다. 타그룹 SI사는 평균이 69%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몰랐던 사실인데 그래서 이게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주가 트리거는 당연히 실적. 그러니까 3분기부터 좀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직도 이제 실적이 나쁘지만 뭐 자회사 그 적자 빼고는 다른 사업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트리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 신사업이 매출이 늘어나면 좋다. 그것도 뉴스가 나오면 또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